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1948년 9월에 시작된 유엔 총회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건국사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36번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서양 철학사 중에 현대 철학을 시작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남은 강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은 남한보다 늦게 9월 9일 평양에서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수립 선포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제적인 북한 정권을 이미 수립한 상태였다고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실은 북한은 먼저 민족 분단의 행동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 수립이 되자 북한은 뒤늦은 9월 9일에 괴뢰 정부를 수립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의 뒤늦은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유는 분단의 원인을 남한에 떠넘기려는 획책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남북한이 정부를 수립한 후 남은 과정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 남았습니다. 세계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남한도 애를 썼지만 북한도 유엔 총회로부터의 승인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에 걸린 제3차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호 목사님의 책에 의해 볼 때에 남북 대결이 있었다면 대표단이 2개가 되어야 하는데 실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 대표단, 북한 대표단, 그리고 김구 선생이 만든 대표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구 선생은 처음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건국을 계속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반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구는 또 다른 자체 대표단을 보내서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구가 파견하려던 대표단의 단장 김규식 선생이 출발 직전에 단장직을 고사하게 되었고, 그러자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서영해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편에 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서영해는 김구에게 파송된 김일성의 간첩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자 했던 김구의 생각은 실패하고 맙니다. 건국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은 김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첩 서영해를 통한 김일성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무튼 김규식이 단장직을 고사하자 서영해는 결국 김구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김구 선생은 김일성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구는 남한 내에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대한 역할을 하다가 서영해가 김구를 떠나면서 김구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었는지 대규모의 인원을 유엔에 파견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북한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북한은 아예 파리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죠. 결국 대한민국 대표단만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도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승인은 마지막 시간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나라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첩첩산중으로 방해가 끝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막판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유엔에서의 방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소련 유엔 대표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30년대에 모스크바에서 대숙청 재판이 진행될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련 대표였던 비신스키는 독설가로 유명했었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기본이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서 지치지도 않고 미국과 이스만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어대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때 소련의 방해 전술은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산국가들끼리 짜고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러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계속해서 한국을 비난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친북 세력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공산권이 하는 말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라느니 당장 미국이 철수해야 한다느니
오늘날 친북 좌파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는 벌써 50년 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산권 국가들의 대표들이 지루하게 길게 발언을 하면 앉아있던 다른 나라 대표들이 듣다가 지쳐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상당수의 대표들이 나가버리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정족수의 미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투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들이 회의실 입구를 지키면서 다른 나라 대표들이 못 나가도록 안간 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련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지연시켜서 한국이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승인받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건국을 마지막까지 막던 존재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에 대해 포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련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유엔 승인을 막았던 나라이고 중국은 6.25 전쟁 때에 통일을 막았던 나라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48년 9월에 시작된 유엔 총회는 12월 12일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총회 폐막을 하루 남긴 12월 11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소련은 똑같은 전술로 대한민국 문제에 대한 표결을 다음 날로 연기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하루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힌 채 남한 대표단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장면 단장이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내일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려 교회당에 가려는데 누구 동반할 사람 없겠어? 내가 3시에 전화를 걸 테니 같이 갈 사람은 따라오도록 하시오. 다음날 새벽에 모윤숙 여사가 장면 박사를 따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장면 박사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1시간이 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면이 일어서더니 다른 교회 가서 더 기도하자고 하면서 장면과 모윤숙은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참으로 긴 시간을 기도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승인 문제가 걸린 마지막 날 회의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1948년 12월 12일 마지막 날 유엔 총회가 열리자마자 그 지긋지긋한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또 단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한국 대표단들은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비신스키는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이 대한민국은 불법 국가라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부터 지겨워합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러다가 회의가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마음이 초조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눈을 번뜩거리며 팔을 들어 휘두르며 힘차게 부르짖던 비신스키가 갑자기 연설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설을 하지 못하고 15분 만에 강단에서 내려와 버리고 맙니다. 몇 시간씩 소리를 질러도 끄떡없던 그가 갑자기 성대에 이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비신스키는 치통과 감기로 인해 성대에 문제가 생겨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비신스키가 3시간쯤 발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산국가에서 3시간 또 끌어서 한국 문제를 아예 투표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건국하기가 어려운 긴 여정이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 유엔 총회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비신스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명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새벽부터 나라를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그날 오후의 말입니다. 우리 대표단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자 선물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주장일까요? 갑작스런 비신스키의 일로 인해 공산국가들의 대표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그 틈을 타서 우리 대표단은 곧바로 투표하도록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날 유엔 총회가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대표단이 유엔 승인을 얻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합법적인 승인은 바로 기도를 통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대한민국 건국과 유엔에서의 그 승인은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어진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건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왜일까요? 이 유엔 승인으로 인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의 승인한 합법적인 정부를 불법 세력들이 침략한 것으로 간주해서 유엔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어 응징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병원을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고 입을 옷을 보낸 나라를 합쳐 총 63개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사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호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문맹률이 80%가 넘는 무지한 나라, 평균 수명 40세밖에 안 되는 비참한 대한민국을 돕고자 68개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국회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성인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 이야기는 한국 외교사를 기록한 일반 서적에도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데 있어서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찌 헬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굳이 불러야 하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아시아와 유럽이 공산화되어 갈 때 미국마저 한반도에 대한 실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굳굳하게 반공과 반소를 외치며 자유민주주의 체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반공 반소를 외친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이 주장하던 대로 좌우 합작이 되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그런 세계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국이 분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꿈을 그리며 그 시대의 대세 흐름대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산화가 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원통해야 할 것인가요? 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된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꼭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목적을 느끼게 되고 이 대한민국 건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와 헌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일어난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가 참고한 하나님의 기적과 대한민국 건국 저자이신 이호 목사님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저자이신 김재동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건국사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 근대사에 대한 강의로 도움을 주신 김용삼 대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통해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한성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이승만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는 곧 이승만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외교사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계 철학사 중 현대 철학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